집에서 치주염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되게 극단적으로 없어요. 잇몸병은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완치가 불가능해요. 한번 생기면 평생 치료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안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안 생기게 하려면 그냥 진짜 열심히 양치질하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잇몸병이 생겼다 그러면은 초기는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받으면 돼요. 근데 저희 치과에 치료를 받으러 가면은 치아도 중요한데 잇몸 관리를 또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얘기해 주시는 선생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잇몸 관리에 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나?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벽에 콘크리트 못이 박혀 있는데 충치가 생기거나 뭐 치아가 깨지는 건 이제 못이 문제가 있는 거고, 잇몸병이 생기는 거는 콘크리트 벽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어릴 때부터 뭐 한 20대 후반까지는 치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뼈가 문제될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30대 넘어가서부터는 충치 때문에 문제될 일은 사실 별로 없고 잇몸병 때문에 뼈가 녹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못은 멀쩡한데 벽이 허물어지니까 못이 막 흔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오셔가지고 나 이제 이가 흔들리는데 충치 치료하러 왔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치아가 문제가 아니라 뼈가 문제고 그 콘크리트 벽이 문제이기 때문에 치아로는 치료가 안 돼요. 근데 생각해 봤을 때 평균 연령 80세라고 봤을 때 30살 전까지보다는 30대부터 80대까지가 훨씬 길잖아요. 게다가 유치가 있는 게 한 10살까지니까 사실상 영구치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10살부터 80살까지 중에서 치아가 문제를 일으키는 시점은 짧고 뼈가 문제를 일으키는 잇몸병이 문제를 일으키는 기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우리가 잇몸 치료, 잇몸병, 뭐 뼈가 중요하다, 잇몸 치료가 중요하다, 잇몸병 관리가 중요하다 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서도 치아가 문제 생겨서 발치하는 경우보다 잇몸이 문제 생겨서 발치하는 경우가 더 많나요? 훨씬 많죠. 치아가 문제 생겨서 발치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잘못 먹어가지고 딱딱한 거 잘못 먹어가지고 치아가 쪼개졌을 때, 아니면은 신경치료를 진짜 잘 했는데도 너무 아픈 경우 한 뭐 5% 미만, 이런 이유 아니면은 사실 치아가 문제 생겨서 이를 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뼈가 문제라서 뼈가 내려가니까 치아가 흔들려서 이를 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집에서 내가 잇몸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단계구나 하는 걸 어떻게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잇몸병이 이제 정식 용어로는 치주염인데, 염이라는 건 염증을 얘기하는 건데 피가 나면 염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양치질을 하거나 치실을 했을 때 피가 나는 경우, 그 다음에 좀 부은 경우, 그 다음에 내가 씹을 때 좀 아프다, 아픈 게 찌릿찌릿하거나 시큰시큰한 게 아니라 약간 욱신욱신하게 아프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환자분들이 막 씹을 때 아프다 그럴 때 제가 여쭤봐요. 욱신욱신하게 아프세요? 시큰시큰거리세요? 찌릿찌릿하세요? 뭐 새끈새끈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욱신욱신거리는 경우에 해당해요. 그리고 내가 만져봤을 때 이가 좀 흔들릴 때, 이럴 때가 이제 치주염, 잇몸병일 경우가 크죠. 잇몸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잇몸병을 단계적으로 좀 구분을 하는 걸 보여드리면, 이게 멀쩡한 치아고 이게 멀쩡한 잇몸인데 이 잇몸 안에는 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상태. 근데 잇몸병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이제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치은염은 단순히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뼈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같은 거 봤을 때 뼈는 멀쩡한데 잇몸만 부었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그걸 치은염이라고 하고, 이 안에 있는 뼈가 좀 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치주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치은염 단계에서는 아프진 않나요? 양치할 때 아플 수 있고 치실할 때 아플 수 있고 흔들리진 않아요. 치은염 단계에서는 흔들리진 않은데 좀 욱신거릴 수 있어요. 욱신욱신하게 아플 수 있고 피가 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보면은 점점 이제 뼈가 이렇게 잇몸과 뼈가 내려가는 거, 이런 게 이제 치주염이고, 이게 어느 정도 내려가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잇몸에 어느 정도 이제 프루빙 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잇몸의 염증이 얼마나 진행됐나를 보는 기구인데, 프루브라는 기구인데 통상적으로는 이게 3mm 단위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뼈랑 잇몸의 깊이가 3mm 미만이면은 이건 큰 문제가 없어요. 치은염의 경우에는 3mm 미만인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기구를 넣었을 때 건강한 잇몸은 피가 안 나. 근데 건강하지 않은 잇몸은 이걸 딱 찔렀을 때 피가 나요. 그런 경우에 이제 치은염이 있다고 하고, 3mm가 넘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뼈가 점점 내려가면 잇몸 살은 없어지지 않는데 뼈는 없어지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한 4mm가 됐는데 잇몸병이 더 심해져가지고 여기 뼈가 더 내려가면 이게 6mm, 9mm, 막 12mm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뭐 3mm, 4mm 정도는 초기 치주염, 6mm 미만은 뭐 중기, 이 이상은 말기 치주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점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렇게
기구가 이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잇몸병이 있는 환자분들이 치과에 갔을 때 제대로 검사하는 치과는 저 프로브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잇몸 검사를 해요. 모든 치아를 다 하는 건 좀 아프기 때문에 의사가 이제 엑스레이 같은 걸 보고 그다음 환자의 CC 같은 걸 판단해서 여기 있는 프로빙을 좀 해야겠다 하는 경우에 프로브를 재고 몇 미리 들어가는지 이런 걸 보고, 예를 들면 처음에 한 6mm 들어갔는데 우리가 잇몸 치료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4mm나 3mm 정도로 관리가 되면은 치료가 잘 되고 있다,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저게 한 9mm 이상 들어가면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양치할 때마다 그렇게 피나고 아프고 하면은 좀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네. 좀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 집에서 치주염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되게 극단적으로 없어요. 그냥 집에서는 사실 양치질 잘하고 치실 잘 쓰고 이게 다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치료라기보다는 예방 또는 치료 후에 관리하는 건 집에서 할 수 있는데, 집에서 뭐 인사돌이나 이가탄 이런 약을 먹거나 무슨 가글을 하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치주염을 치료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본질적으로 치주염이 생기는 원인은 치석에 붙어있는 세균이 뼈를 녹이는 건데, 이 세균을 물리적으로 없애야 돼요. 세균이 붙어있는 게 치석인데 치석을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스케일러나 큐렉 같은 기구로 없애야 되는데 집에선 절대 그게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이제 인사돌이나 이가탄 같은 게 광고에 많이 나오면 이게 잇몸병 치료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걸 먹으면은 이 효과가 약간 잇몸의 붓기를 좀 감소하고 통증을 줄이는 역할을 해요. 약간 진통제랑 비슷한 거예요. 진통제랑 비슷한데 약간 혈관 수축시켜가지고 피가 좀 덜 나거나 잇몸 붓기를 좀 줄이는 정도인데, 이걸 먹어가지고 내가 잇몸병이 좀 좋아졌다 해서 생각해서 치과에 안 가가지고 오히려 더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약은 잇몸 치료를 하면서 병행해서 조금 드시는 건 제가 동의하는데, 사실 치과에 와가지고 저한테 뭐 인사돌이나 이가탄 이런 거 먹는 거 어떠냐 그러면은 전 그 돈으로 스케일링 한 번 더 받으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본질적인 잇몸 치료는 안 돼요. 그래서 그 광고를 보면은 밑에 치과 의사랑 상의하시라고 꼭 써놓거든요. 그게 안 써 있었으면 그게 허위 광고가 되기 때문에 그걸 붙여놓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제약회사도 다 알아요. 이게 본질적인 잇몸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헥사미딘 얘기도 있던데 그것도 치료가 가능한 게 아닌가요? 헥사메딘은 이제 잇몸 치료를 치과에서 하고 그 치과 의사가 처방을 해서 집에서 단기간으로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짧게 쓰는 경우에 필요한 거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회복을 돕는 거지, 환자분들이 잇몸 치료를 안 했어, 치석이 입에 엄청 많은데 헥사메딘 계속 가글 해, 그건 안 돼. 그거는 본질적인 치료가 아니에요. 그럼 결국 잇몸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과에 꼭 가는 수가 있겠네요. 치과에 가야 돼요. 스케일링이라는 거, 잇몸 치료, 큐렛이라는 거, 뭐 심한 경우에 플레오피라는 걸 받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무슨 워터픽으로 치석이 제거되지 않아요. 붙어있는 치석이 막 워터픽으로 물 쏜다고 제거되지 않아요. 스케일러랑 비슷한 거, 물이 나오니까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집에서 해결이 안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건강한 치아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한번 잇몸 치료나 뭐 스케일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건강하게 만들었어. 그 기준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양치질이 근데 안 돼. 그러면 다시 치석이 여기 막 생겨요. 치석이 막 생기고 잇몸이 부어요. 그러면 이제 피가 나고 잇몸병이 생기니까 이 프로빙 뎁스라는 게 아까는 이 정도 깊이였는데 이 잇몸병이 생기니까 이게 잇몸이 부으면서 더 깊어지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잇몸병이 되는 거고, 치료를 하려면 이런 스케일러나 큐렛이라는 기구로 물리적으로 이거를 때를 벗겨줘야 돼요. 이걸 집에서 할 수 있겠어요? 본인이? 물론 치과 의사인 저는 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기구를 가지고. 근데 저도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일단 아프고 그다음에 제 스스로 이걸 하기도 힘들어요. 이거는 본인이 할 수 없어. 치과에 꼭 가야 돼. 그러니까 스케일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스케일링을 꼭 받으라고 하냐? 스케일링도 잇몸 치료의 1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일링만 열심히 받아도 잇몸병을 안 생기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치료는 집에서는 절대 안 돼요. 치과에 꼭 가셔야 돼요. 근데 아까 피나고 잇몸이 붓고 그런 증상이 있으면 잇몸병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약 먹고 버티고 병원 안 가고 그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이제 이가 흔들리면 와요. 그러니까 잇몸병이라는 게 초기, 중기, 말기가 있는데, 초기는 단순히 뼈가 약간 녹고 피가 나는 정도고, 중기도 약간 흔들리는 정도라 여기까지는 버텨요. 근데 그 다음에는 말기가 됐을 때 이가 흔들리면 오시는데 사실 그때는 늦은 거거든요. 이가 흔들리는 게 심한 경우에는 잇몸 치료를 하면 이가 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잇몸병이 있을 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고혈압, 당뇨랑 비슷한데 잇몸병은 고혈압, 당뇨처럼 만성질환이거든요. 우리 고혈압이나 당뇨가 발생했을 때 한번 약 먹는다고 난 완치됐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내가 고혈압인 걸 솔직히 어떤 사람들은 고혈압인 거 본인은 인지를 못하더라도 건강검진 같은 데 갔을 때 당신은 고혈압입니다. 나 당뇨인 거가 티가 안 나는데 당신은 당뇨입니다. 약 드세요. 이러면은 먹잖아요. 근데 치주염이라는 거는 의사가 선생님 환자분 당신은 치주염입니다. 이제 잇몸 치료를 열심히 받으셔야 되고 3개월 4개월에 한 번씩 치과에 오셔야 됩니다 하면 안 와. 왜냐면은 의사 말은 잘 듣는데 치과 의사 말은 잘 안 들어. 그리고 당장 자기한테 티가 안 나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당뇨 초기에 자기한테 별로 티 나는 거 없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이 약 잘 먹어요. 근데 치주염 초기에도 내가 티가 안 나니까 치료를 안 받아. 근데 그러다가 이제 흔들려 가지고 오는데 이제 나 치료받고 싶다 해서 왔는데 제가 환자분 죄송하지만 이건 못 살리겠습니다. 잇몸 치료를 해도 빼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넌 실력이 없냐 이럴 수 있죠. 근데 그건 너무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어느 단계 때 치과를 오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냥 붓고 피나고 이러면 바로 오는 게 좋나요? 붓고 피나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 양치질을 할 때 피가 난다. 치실을 할 때 피가 난다. 근데 내가 양치질 할 때 피가 나서 더 열심히 해봤는데도 계속 피가 난다. 무조건 오셔야 돼. 흔들리거나 아프지 않으셔도. 근데 양치질을 할 때 피가 나는데 씹을 때 욱신거리기도 하다.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욱신거린다. 그럼 오셔야 돼. 흔들리지 않아도 오셔야 돼. 제가 잇몸 치료를 꼭 치료하시라고 특히 초기에 치료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거 되게 젊은 분인데 잇몸병이 있어가지고 치과에 오셨거든요. 양치할 때 피난다고.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 앞니 쪽이 다 부었어요. 이게 다 염증이 생겨서 잇몸이 부은 거거든요. 치석도 많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스케일링하고 진짜 큐렛이라고 간단한 잇몸 치료를 했어요. 그거 하고 나서 보면은 봐봐요. 이게 다른 사람 같죠. 이 치아에서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붓기가 빠지면서 원래 치아 모양을 회복하고 색깔도 여기 빨갛게 부어있던 색깔이 약간 핑크색으로 변했거든요. 이게 건강한 잇몸은 핑키시하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잇몸 치료를 초기에 받으면 원상복구할 수 있어요. 특히 젊은 분들은 원상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잇몸 치료를 초기에 받으시길 바래요. 되게 차이 많이 나죠. 근데 이렇게만 치료해놓으면 더 막 잇몸이 녹아들어가거나 그런 일은 아니에요? 그런 일 없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집에서 치실이랑 치간 칫솔 잘 쓰시고 정기적으로 한 3, 4개월에 한 번씩 와서 치석 제거하고 여기 치석이 초반에 생긴 것들은 스케일러로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때 잇몸 치료 안 해도 돼. 스케일링만 해도 돼. 그러니까 잇몸 치료 꼭 받으시라는 게 이런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받으셔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양치할 때도 피가 나고 약간 흔들리기도 하는데 치과에 안 오면 빼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심지어 제 여동생도 오빠가 치과 의사인데 이가 흔들리고 양치할 때 맨날 피가 난다 그래서 제가 막 검사도 해주고 야 치료받으러 와라 했는데 무섭다고 안 오고 버텼는데 결국엔 이제 씹을 때 흔들리고 아프다고 와서 뺐어요. 이를 2개나 뺐어.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잇몸병이 발생해가지고 뼈가 많이 녹았어요. 근데 진작부터 치료 좀 하러 오라고 했는데 물론 여기는 옛날에 신경 치료한 것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흔들려서 이거 뺐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쪽도 제가 사랑니 빼라고 했는데 죽어도 안 뺀다고 하더니 여기도 잇몸병 발생했거든요. 이거 관리 안 되면은 이쪽도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랑니는 빼자고 했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거 빼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나중에 임플란트 해줘요. 젊은들. 치과의사 동생도 이런데 오죽하는데 일반 환자분들 어떡하겠어. 저는 제 동생 제가 뭐 치료라도 해줄 수 있지 그런지 아는 분들은 어렵잖아요. 시간 들어가고 비용 들어가고. 잇몸 치료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진짜 그걸 방치하시면 시간과 비용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배율 차이가 커요. 잇몸 치료는 많이 비싸지는 않아요? 잇몸 치료는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을 다 되기 때문에 뭐 부위당 뭐 몇만 원 나오지 않아요. 근데 플레오피라고 수술적 치료를 하면은 그거는 뭐 한 1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지만 내 치아를 하나 빼고 임플란트 하면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잇몸 치료 시간 내가지고 몇만 원 내고 치료 받으면 효과가 훨씬 좋죠. 근데 막 아파서 잇몸 치료 못 받겠다 이러시는 분도 계시지 않아요? 아픈 거는 마취할 때가 너무 아파요. 마취할 때. 잇몸 치료를 하려면은 저 스케일러라는 기구를 깊게 넣어야 되는데 그냥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마취를 진짜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잇몸 치료는 치료 자체 시간도 얼마 안 걸리는데 마취하는 게 시간도 더 걸리고 마취하는 게 더 아파. 잇몸 치료하는 거는 별로 안 아파요. 근데 마취할 때 아파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아. 잇몸병은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완치가 불가능해요. 한번 생기면 평생 치료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안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안 생기게 하려면 그냥
그냥 진짜 열심히 양치질하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으시면 돼요. 30살 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고 그 30살 넘어갔으면 6개월에 한 번, 뭐 예를 들면 한 50대가 넘어갔다 그러면은 한 4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스케일링을 받으셔서 잇몸병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잇몸병이 생겼다 그러면은 고혈압 당뇨도 마찬가지로 초기는 약 하나를 먹고 계속 유지 잘 되잖아요. 근데 초기는 잇몸 치료도 간단하게 큐렛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받으면 돼요. 잇몸 치료를 한번 했다고 해서 평생 매번 잇몸 치료를 계속 할 필요는 없어요. 치석이 한번 쭉 생겼다가 잇몸 치료를 깨끗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위에 생긴 치석은 스케일링만으로도 제거가 될 수 있거든요. 스케일링으로 관리하다가 이거 좀 잇몸 치료 또 한번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럼 그때 한번 하고 다시 스케일링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중기나 말기 잇몸병 환자분이어가지고 이가 흔들려서 막 제가 잇몸 플레오피라고 수술적 치료까지 해드렸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관리를 열심히 해도 수명이 일반 잇몸병이 안 걸린 치아보다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잇몸병은 안 생기는 게 제일 좋다. 생기더라도 초기에 생겨서 그걸 현상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려면은 집에서 양치질 열심히 하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 열심히 쓰시고 병원에 정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나이 드시면은 3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잇몸 치료는 해보신 분들도 좀 무서워하시고 안 해보신 분들도 무서워해요. 왜냐면 안 해보신 분들은 막연하게 겁나니까. 해보신 분들은 내가 마취 한번 받아봤으니까 겁나야 하시는데 무섭다고 해가지고 그걸 안 하고 버티면 이를 빼야 되고 임플란트 수술하고 더 힘들고 험난한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들고 무섭더라도 좀 마음 먹고 마취할 때만 아픈 거니까. 요즘에는 마취도 잘 나와요. 뿌리는 도포 마취도 하고 무통 마취라고 천천히 넣고 마취도 좀 덜 아프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꼭 치료 받으십시오.